원달러 환율이 폭락한다. 1,300원도 붕괴된다. 요즘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지난 9월 17일만 하더라도 NDF라고 차액 거래 선물한 시장에서 1,324.2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330원, 1,340원, 1,35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1,330원이 붕괴했습니다. 이대로라면 1,320원이 붕괴하는 것도 시간 문제, 여기에다가 1,300원이 깨진다는 말도 시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월 18일 현재 101.09를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100.61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2022년 9월 27일에 114.11보다는 한참 낮고요. 2024년 올해 1월 2일에 106.72보다도 낮습니다.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달러의 가치가 높을 때는요. 원달러 환율이 2022년 10월 25일에 1,433.1달러까지도 1원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게다가 2024년도 보세요. 올해 들어서도 4월 16일까지만 하더라도 1,394.5원이었어요.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높을 때예요. 높을 때는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왕창 내렸잖아요. 0.5%포인트를 내려버렸습니다.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환율은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요.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반응을 세게 할 가능성 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B컷이 단행한 그것이 달러의 어떤 가치를 확 떨어뜨리고, 다시 말해서 B컷을 한다는 것은 돈 많이 빌리라 이거예요. 돈 많이 빌리라. 그러면 통화량이 많잖아. 이자가 낮춰지니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그래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일본의 금리는 올리고요. 또 유럽의 금리는 내립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감안을 해보면 일본의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요.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만 유로화나 파운드화나 캐나다의 달러나 스위스의 프랑이나 스웨덴의 크로나 같은 경우는 내리고 있거든요. 내린다는 것은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됩니다. 강세 요인이 되지만 미국이 더 많이 내려버렸어요. 0.5%포인트 내렸잖아요. 물론 유럽도 0.6%포인트 B컷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같이 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원화의 가치는 상황이 다르죠. 원화의 가치는. 근데 문제는요. 지금 B컷이 한 번으로 끝날 건가 이거죠. 금리는 한 번으로 끝날 건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대로면요. 지금 9월에 이제 내렸잖아요. 11월에는요. 내릴 거예요. 12월에는 내릴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올해 최종이 4.5%까지 떨어진다. 이거 4.5%까지. 지금 4.5%까지 떨어진다가 시장의 분위기예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경기 침체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원달러 환율은 1,300원도 붕괴된다는 말이 맞는 말일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금리 인하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금리 인하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하는 순간 집값은 통제불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0.25%포인트 인하하고 또 0.25%포인트 12월에 인하할 때까지 우리는 몇 번이나 인하할 수 있을까요? 한 번? 한 번 이상 인하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3.5%의 기준금리잖아요. 3.5%.
그러면 예, 지금 미국과 우리의 차이는 이제 1.5%포인트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여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인하를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도 붕괴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상대적으로 엔화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엔화는. 예. 원화는요 1,300원대로 강해진다고 봐야 되지만 엔화도 강해지기는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원화보다 덜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일본은 엔화의 기준금리 예, 당연히 올린다고 보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더 약해질 겁니다. 지금은 9월 18일 현재는 142.35엔이거든요. 달러당. 지난 9월 16일에 140.60엔 굉장히 적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보면 이게 엔화가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원화는 강해지고 예, 물론 이렇게 되면 원화가 또 약해지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거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금리차 예,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는 점점 좁혀지겠죠. 좁혀진다는 것은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지금은 엔달러 환율이 약간 움직이지만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린다 이러면 통화량을 줄이는 거니까 엔화가 강해지는 거고 금리를 내린다 이러면 통화량을 돈을 더 푼다는 이야기니까 원화가 약세에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약세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결국 엔화가 더 강해져서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볼 때 진짜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환율도 저는 엔화를 계속 사 모았었거든요. 지금은 사 모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엔화를 계속해서 보는 것도 저는 틀리지 않겠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예, 엔화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말입니다. 엔화는요. 강세를 예, 취할 수밖에 없을 거다.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야 된다는 것. 예,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